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전 늘 똑같습니다. 항상성이 있는 사람이죠. 네, 저는 2023년에는 어떤 삶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렸고요. 2024년에는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책을 읽고 있는 읽는 사람입니다. 두 책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지난번에 읽었던 이야기에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보호소에서 이제 고양이를 골라야 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골라줘야 하는 고양이들, 동물의 마음, 이런 걸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 냄새, 그 공기, 그리고 철장 안에서 절박하게 부르는 그 동물들, 그 환경을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진 씨가 보호소에서 고양이 가족 둘을 데리고 나왔었죠. 한 고양이는 이제 철장에서 어미가 젖을 먹이고 있었고, 다른 고양이는 이제 그 젖먹이들과 어미를 데리고 나오는 소진 씨 뒤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옹 하고 소리를 질렀던 그 가족까지 소진 씨가 안아들었던 부분을 읽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양이들이 소진 씨의 집에 와서 어떻게 되었나? 읽어보겠습니다. 아, 참. 이 꼭지 제목이 어린 어미의 모성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좀 이상하네요. 왜 이러지? 그러면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먼저 데리고 나왔던 어미에게는 써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 새끼 3마리는 별이, 달이, 구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보호소를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별이와 구름이는 세상을 떠났다. 어미 고양이였던 써니는 얼마 후 사람 가족을 만나서 새콤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아 잘 살고 있으며, 다리는 여전히 소진 씨 집에서 살고 있다. 두 번째로 데리고 나왔던 가족 중 어미는 롱롱이, 그 새끼는 아롱이, 다롱이, 대롱이, 메롱이라고 이름 지었다. 얼마 전 다롱이는 비대성 심근증으로 3년여를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롱롱 가족은 소진 씨 집에서 살고 있다. 모성이 지극했던 어미 롱롱이는 그 후로도 소진 씨 집에 오는 어린 것들을 품어주었다. 소진 씨 집에는 아주 어린 고양이들이 자주 온다. 먹이를 구하러 갔던 어미가 돌아오지 못해서, 우연히 사람에게 발견돼서, 귀엽다고 사람이 데리고 갔다가 내놓아서 저희들끼리만 남게 된 이들이다. 품이 많이 드는 새끼를 구조해 오는 것은 현재의 보호소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분유를 타서 시간마다 먹여야 하는 젖먹이나 면역력이 매우 낮은 새끼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사라고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방치사나 아사에 가깝다고 소진 씨는 생각한다. 그런 어린 것들이 오면 어른 고양이들은 관심을 보이고 보살핀다. 젖을 물리고 항문을 핥아서 배변을 도와준다. 제 새끼가 아니지만 머리부터 꼬리까지 싹싹 핥아서 말끔히 씻기고 제 꼬리를 노리개 삼으라고 내준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에게 다치지 않게 장난하는 법부터 화장실 모래 덮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롱롱 가족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다롱이는 2016년 1월 달에 사망을 했고요. 그때 HCM으로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롱롱이는 2021년 8월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만고 책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업데이트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입양을 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사연을 나눠주신 분들께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롱롱 가족 같은 경우에는 소진 씨 댁에서 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조금만 검색을 하면 알 수 있어서 제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진 씨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 어미의 모성 이 꼭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만 잡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덮지 못하는 고양이들이 곧잘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이걸 소진 씨랑 인터뷰를 하고 이 활동가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걸 처음부터 아는 고양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면서 태어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개체, 그러니까 어른 고양이를 보지 못한 채로 자란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모래를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경우가 곧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진 씨네처럼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 고양이가 있는 곳,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거나 아니면 그 어른 고양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덮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덮어야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영영 배우지 않는 고양이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덮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둘째가 오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덮질 않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런 의미라고 해요. 여기는 내 구역이고 봐, 내가 이 집에서 짱이야 하는 표시를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안 덮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가 안 덮고 나오면 둘째가 정말, 고양이는 사람처럼 얼굴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표정이 다양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화장실로 가는 그 우리 둘째의 뒷모습이 짜증으로 가득 차, 이렇게 짜증이랑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먹구름 빗금이 막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터덜터덜 가가지고 으유 진짜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모래를 팍팍팍 덮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저희 첫째는 이제 수컷 고양이고 둘째가 암컷 고양인데, 아, 저게 오누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아휴 진짜 약간 비속어를 섞으면 아우 이놈의 오빠 새끼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둘째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는 정말 내가 이거 해주나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그 첫째는 덮지 않고, 의도적으로 덮지 않고, 둘째는 이제 짜증나서 안 덮고, 그러면 이 집에서 가장 말단인 제가 가서 이렇게 빠르게 치웁니다. 정말 제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들 부르잖아요. 정말 내가 밥도 줘, 챙겨줘, 씻겨줘, 화장실도 치워줘. 집사예요, 정말. 네, 오늘은 그래서 이 가르친다까지가 꼭지의 끝이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전에 고양이날 특집으로, 한국 고양이날 특집으로 읽어드렸던 달콩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시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희 달콩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왜냐하면 달콩이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정말 멋지게 생긴 고양이였거든요. 그래서 달콩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같은 내용을 2번 읽어야 되는 것도 좀 걱정이고, 지루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가 저를 정말 미워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가 저 같은 쪼랩 채널을 미워할 만큼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유튜브는 거대하고 바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따위 채널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지만 조회수 리셋이 너무 심각하게 자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읽어놓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에서 역대급으로 한 자릿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 조회의 수라면 어차피 달콩이의 사진은 올려놔봐야 아무도 안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봄이 끝물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죠. 저도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정말 사람과 고양이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도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도 정말 이제 돌이 굴러가기 시작했구나. 아주 빠른 속도로 굴러내려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들 몸뿐 아니라 마음 잘 챙겨가면서 너무 지치지 않게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